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저는 소양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선일 목사고요.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양 광정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재성 목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양에서 온 박재성 목사입니다. 아유, 우리 춘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제가 소개를 미리 좀 봤는데요. 야, 이 양양 광정감리교회 제가 이름은 처음 들었는데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교회네요. 하디 선교사 통해서 영동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네네. 선교 초기에 세워진 교회니까 올해로 그렇군요. 114년째네요. 이 교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디 선교사가 저희 영동 지역에 교회를 세워 나갈 때 네네. 양양 지역에 양양 감리교회가 처음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 양양 지역에 4개 지역의 기도처가 또 같이 세워졌습니다. 네. 그때 세워졌던 기도처 중에 하나가 저희 광정교회고요. 나이는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또 좀 이상하네. 역사가 이제 오래되고. 그럼 이 지역 이름이 뭐 광정읍 면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저희 교회 이름이 저희 마을 지명하고 똑같습니다. 그러시구나. 광정리에 네. 소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교회 오신 지도 올해 저는 19년 차. 그러시군요. 네. 21세기에는 오셨는데 그건 20년 되셨네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전에는 큰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랬다면서요? 70년대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요. 지금도 출향하신 분들이 그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시면은 그때 이야기를 할 만큼 거의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출석하셨던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거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영동 지역이 지금은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 대부분이고 네,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바닷가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우상도 많이 섬기고 이런다고들 이제 알고 있잖아요. 다행히 저희 지역이 바닷가하고는 한 3km 정도 3km 이격돼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은 좀 적은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바닷가에 있는 교회들은 선교 초기에 아니면 교회 개척 초기에는 그런 미신과 우상과의 전쟁도 불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네. 그런데 70년대에 그렇게 부흥했다면 아마 그때 목회자든 아니면 평신도 헌신된 평신도들이건 상당히 그 열심을 내셨던 모양이네요. 저희 교회 역사 속에서 기억해야 될 몇 분이 계신데 그 당시 70년대 저희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4분의 군종들이 계셔요. 군인들. 네. 군인들. 네. 그래요. 군종이면 군종 사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면? 군종 사병이고요. 군종 장교는 아니었고 네네네. 군종 사병과 같이 했던 4명의 군인들에 의해서 1970년대 교회 부흥의 시작과 또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그거 어떻게 가능하죠? 사병들은 근무 기간 끝나면 자기 고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3년 동안이 이루어진 3년 거니까 동안에? 더 놀라운 거죠. 네. 그래요? 사실 그 당시 저희 교회 출석 교인이 불과 3명, 4명 이랬었던 상황에서 교회를 예배 처소를 찾던 병사들의 눈에 이제 저희 광정교회가 들어왔고 그리고 출석하면서부터 이제 안타까움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일들이 이루어졌던 게 70년대 어떤 결과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떻게 그 20대 젊은이들이었을 텐데. 그렇죠. 21 그랬겠죠. 지금은 다 은퇴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목사님들이 되신 건가요, 이분들? 4분 중에서 3분하고 연락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한 분은 지금 미국 프레스노 지역에서 목회하시다 은퇴하셨고 2분은 인천 지역에서 지금 은퇴하신 이후에 또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군요. 이런 사례도 있군요, 세상에. 저도 사실은 그걸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가능할까 싶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전도되신 분들이 지금도 우리 광정교회에 계신다면서요? 지금은 다 소천을 하셨고요. 돌아가시고. 이제 그 당시에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분들이 이제 70대가 돼서 80대가 돼서 그 옛날을 추억하시는 거죠. 네. 그러고 보면 70년 되게 옛날 같긴 한데 50년 전인데. 그렇죠. 한 54년 전, 53년 전 그렇게 되죠.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다. 뭐 이거는 어디 뭐 좀 좋은 사례로 좀 잘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뭐랄까 군선교가 이렇게도 되는 역사가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네. 있겠네요. 정말. 목사님 지금도 군선교 하시죠, 목사님? 네, 지금도 지역에 있는 부대 교회 하나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건 그 지역에 있는 부대 교회라면 사단 내에 있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네, 저희가 대대급인가요? 22사단 예하에 있는 네네. 53 여단 교회입니다. 예. 근데 지금 요새 군선교도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인권 문제, 뭐 양성 평등 문제, 참, 소수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은 이제 민간인으로서 교회를 담임하시면서도 군부대 교회 들어가서 군사역을 하는 이제 민간인 성직자. 네, 민간 성직자 맞습니다. 상당히 옛날에 되게 많으셨는데 수천 명 계신 걸로 제가 아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그렇죠. 예, 최근에 군 개편 문제 때문에 부대 숫자도 줄고 네. 부대의 교회 숫자도 줄고 있고요. 군목이 한 230명 정도, 민간 성직자가 한 6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팬데믹 때 이 아마 상당히 위축되셨을 것 같은데 활동도.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죠. 네. 부대 출입 자체가 안 됐으니까 뭐 비대면으로 아니면 온라인으로 한다는 게 부대는 여건이 또 되지 않아서 맞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했던 상황들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겨우 다시 재개가 됐는데 설교라든가 뭐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한이 되는 상황이군요. 네, 뭐 사회 흐름에 따라서 군도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맞아요. 부분을 조금 조심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뭐 이쪽 화천이나 양구, 인제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말씀 들어보면 이게 정말 예전 같지 않다. 예전 같지 않다. 예, 라떼는 안 그랬는데. 예, 맞아요.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의 선교 황금 어장임에는 분명한데, 근데 그 황금 어장에 금을 던지는 거나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제한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예전에는 가두리 양식장 같이 그냥 가두리. 예. 표현 맞습니다. 예, 맞아요. 가만히 있어도 맞아요. 가능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오히려 민간 교회보다 더 환경이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참, 뭐 최근에 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학생들 대상으로 뭐 말도 조심스럽다고 하니까 군대도 이렇고 뭐 인권이 성장하는 건 좋은데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인지 좀 점검하는 시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네,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네. 근데 지금 목사님은 세상에 제가 보니까 목회하시지 또 군부대 교회 섬기시지. 근데 양양 자원봉사대를 하신다고요? 네, 제가 양양군에 이사 오고 나서 기회가 돼서 이제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고 지금은 양양 자원봉사대 대표회장으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대는 뭐 어떤 봉사를 하는 거예요? 뭐 어느 한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뭐 모든 필요에 따라서 부르시면 가고요. 네. 그럼 이제 일종의 뭐 마을 보안관 아니면 마을 해결사 뭐 이런 건가요? 예, 제일 밑바닥에서 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런 것 같죠? 네. 근데 등록 인원이 이렇게 많으세요? 400명이 등록하는. 네, 저희가 매년 한 개 기수씩 대학을 운영해서 수료생이 저희 자원봉사대 회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군요. 예, 올해로 이제 20년 차가 됐고요. 네. 예, 그렇게 매년 양성한 자원봉사자가 400명 정도 되죠. 그럼 이제 자원봉사도 그냥 자원만 하는 게 아니라 배워서 뭔가 이렇게 하시는 거군요. 교육이 있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뭐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정도의 예전의 자원봉사가 아니라 뭐 지역의 어떤 현황이나 또 필요로 하신 분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고 또한 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 봉사자의 교육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집도 수리하시고 뭐 봉사 사각지도 발굴하시고 뭐 기후 위기 속에 환경 정화 활동도 하시고 대단하네요, 목사님. 거창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냥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생각하기에 지역 주민들이 좀 고령자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저희 65세 이상과 이하를 구분한다면은 오히려 그 위쪽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도 이렇게 수백 명이 같이 이렇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세요?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연령과 무관하게 70대, 80대 고령자들도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힘을 보태주고 계시니까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번에는 무슨 상도 받으셨다고요? 저희 이제 봉사대가 매일 하는 활동을 그 숫자로 이제 합산을 하면은 그 실적이 되어지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강원도에서 그 지난달에 가장 우수한 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그 으뜸 봉사상이라는 상을 수상을 했는데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저희 단체가 받은 겁니다. 그렇죠. 단체가 받아도 목사님이 여기 대표시니까. 네, 회장이라 이름 때문에 제가 받긴 받았는데. 어디 그럼 강원도청 와서 받으셨어요? 아니요, 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직접 오셔서 양양에 오셔가지고. 양양 군수실에서 받았습니다. 의미 있는 상이네요. 그럼 이게 이제 매달 어떤 봉사상이 주어지는? 네, 강원도에서 매달 선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도 양양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매달 그 개인 및 단체를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요. 좋네요. 그 아마 이제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많이 있고 뭐 눈에도 보이고 하는데 목사님이 이거를 이끄신다는 게 이제 특별할 것 같아요. 뭐 낯설긴 할 것 같습니다. 예. 워낙에 이제 지역에 이 분야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목사가 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은 목사이면서도 또 지역의 주민으로서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할 수 있고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봉사대가 단순히 그냥 뭐 정말 겸손하게 말씀하니까 쓰레기만 줍는다고 그러지 목사님 지역 주민자치센터 위원 사무장도 하세요? 지금은 사임을 했고요. 초기에는 제가 주민자치 활동을 하다가 한 10여 년 정도 하고 나서 이제 그 활동은 이제 중단했고요. 지금은 자원봉사 쪽으로만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야학도 하세요? 그러면? 야학은 지금은 또 역시 학생이 없어서 한때 인접해 있는 중학교 학생이 한 40명, 50명 될 때는 대상자가 좀 적지 않아서 했었는데 지금은 학생 수가 맞아요. 20명을 넘지 않습니다. 절반 이하로 줄었죠. 아니 전교생이요? 중학교 전교생이 20명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초등학교도 30명이 넘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재 강원도 현실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전 중학생은 조금 더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보다 개수가 훨씬 적어서 이렇게 모으는데 그렇네요. 그런 거 보시면 이건 진짜 참 뭐 심각성은 뭐 국민 모두나 이제 생각하지만 이거 앞으로 더 좀 안타깝다는 감정은 더 크실 것 같아요.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없죠. 생각 맞아요. 속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뭐 미래에 대한 막연한 어떤 걱정이 있죠. 근데 학생들이랑 야학을 하시던 때는 또 얼마나 신나게 하셨겠어요. 너무 재밌었죠. 그쵸? 잘 따라와 줬고 또 함께 하셨던 분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회장님을 이제 소개할 때 봉사 대원들이 소개할 때 반드시 목사님이라고 소개한다면서요. 특히 뭐 군수님은 회의석상에서도 목사님 회장님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목사인가 회장인가 가끔 이제 혼돈될 때가 있는데 목사이면서 회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회장할 때는 회장으로서. 그러면 이제 그거 듣는 또 소개받는 분들이 좀 목사님답다. 뭐 혹은 뭐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반응들도 많다면서요. 낯설어 하셨죠 처음에는. 네, 처음에 낯설어도. 그렇구나 목사니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 이 2020년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사실 이런 거잖아요.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기고 기독교인들이 어떤 봉사를 통해서 지역을 섬기고 그게 주민들에게 좀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방향성은 모두가 공감하는데 이거 실제로 하시는 분은 적거든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도 그렇죠. 세상으로 나가셨고요. 네네. 초대교회 사도들도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부흥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흉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거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엔 반대했어요. 그렇죠. 그게 좀 아이러니인데. 예. 네. 왜냐하면은 제가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네네. 교회 목사로서 뭐 10시간, 밖에 뭐 다른 일로 10시간. 어떻게 보면 교인들은 목사를 뺏겼었죠. 하루 24시간인데 네. 10시간 하면 가족하고는 뭐 어떻게 지내세요? 가족이 있었나 싶습니다. 이거죠. 네, 예.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목사니까 봉사를 하는 거고 목사로서도 얼마든지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다고는 보는데 또 교인들 입장에서 또 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목사님이길 원하는 것 같고요. 당연하죠. 네. 네.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하신 거 보면 목사님 뭐 정말 보통뿐 아니시네요. 지금은 이제 세월이 약인 것 같습니다. 다 동의해 주시고 네. 또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많이 또 협력해 주셔서 쉽게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봉사대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목사님 연탄은행. 네, 연탄은행 하시네요. 활동도 하고 있고요. 뭐 그 일도 제가 이사 오고 나서 네. 19년 전부터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양양 연탄은행에 뭐 단순하게 연탄을 나누는 일에서 시작이 됐던 게 이제는 뭐 깊숙이 네. 행정적인 부분도 좀 참여를 하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또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죠. 저희가 인터뷰도 뭐 우리 연탄은행 전체 그 총괄하시는 분들도 몇 번 제가 만나고 저희 교회도 뭐 매년 하는데 양양도 아직 연탄 떼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확실히 줄죠. 연세 드신 분들이 연탄을 못 들어요. 네, 맞아요. 이제 그 문제가 있어서 많이 줄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탄은행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겠지만은 난방 그렇죠.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순수한 의도와 상관없이 또 뭐랄까 좀 속상한 일들도 사실 좀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한 번은 연탄값을 물어드린 적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이어서 네. 겨울에 연탄을 지원했는데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잠깐 와보라고. 아주 격양된 목소리로 화를 내시면서 그래서 가봤더니 연탄 한 줄이 쓰러진 거예요. 그분이 사신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드렸죠. 10원도 안 받고 제가 쌓아드렸는데 그게 사실 배달비가 또 따로 있거든요. 연탄은. 네, 원래 그렇죠. 네, 원래 뭐 저희가 연탄 장수도 아니고 서툰 목사가 쌓다 보니 한 줄이 넘어졌는데 잘못하셨네. 크게 잘못했죠. 네. 잘 쌌어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 하셔가지고 다음날 바로 7장 사다 드렸습니다. 네. 뭐 명확하시네.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네네네. 오히려 만족감이 더 높아서 그렇죠. 탈만합니다. 참 다양하신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그렇죠. 네,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게 그런 지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사회복지사분들이 사실은 다 도와드리는 건데 그렇죠.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거 되게 그게 쉽지 않더라. 네, 도움을 드려도 좀 안타깝다. 뭐랄까 좀 감사가 없으신 분들을 만날 때에 되게 힘들다 하는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받는 거에 익숙한 것 같고요. 네, 그런 분들을 만나면 대부분은 아닌데 아주 몇 분이시지만 삶이 얼마나 팍팍하면 그러실까 싶기도 한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거에 흔들리면 또 안 되잖아요. 네, 뭐 웃고 넘어갑니다. 네. 근데 목사님 2장이세요? 도대체 몇 개인 거예요 도대체? 와 대단하신. 저도 안 세봐서 모르는데 네. 뭐 여러 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 일 맡고 있어요. 2장. 그 2장은 누가 뽑아요? 나 이거 나 이거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네. 그 마을 주민들이 총회에서 뽑습니다. 마을 총회가 있어요? 예, 매년 12월 달에 네네. 연말 총회를 하고요. 또 연시 총회도 하고요. 1년에 2번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연말 총회 때 뭐 마을마다 다르지만 1년에 2년에 한 번씩 이장 선출이 있죠. 그러면 이장도 무슨 임기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2년인데 2년. 뭐 마을에 따라서는 자체 규약에 따라서 1년, 3년 뭐 다양하게 임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 바뀐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시겠네요. 바뀐다 그러면 뭐 예, 이제 뭐 하실 분이 없다면은 그냥 연임할 수가 연임하고. 있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에 의해서 다시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선거가 좀 치열한가요? 특정 마을은 치열하군요. 심하죠.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선거를 통해서 되셨어요?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서 되셨어요? 다행히 이제 추대를 받아서 처음에 시작은 추대였고요. 뭐 최근에는 선거도 해봤고요. 그럼 선거하면 모두 출마하세요? 출마자가 있었고요. 자천 타천에서 출마가 되어지면은 그렇구나. 네. 왜냐하면 우리 무슨 동장 이런 분들은 선거에서 뽑지는 않잖아요. 네, 그분은 이제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니까. 공무원이 하시니까 이렇게 오시는데 이장은 안 그렇군요. 네, 선출직입니다. 그렇네요. 하긴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파트 동대표는 뽑아요. 맞아. 똑같습니다. 네, 동대표 뽑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장님은 뭐 하세요? 결국에는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 이게 일이 겹치네요. 그리고 지역 주민을 돌아보는 거는 뭐 목사라면 우리 교인들 신방하지만 이장님은 주민을 신방하는 거네요. 그렇게 보니까 똑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근데 농번기에는 더 바빠요, 목사님? 그렇겠네, 뭐 일하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농번기에는 저희 지역 다수가 이제 농업을 하시다 보니까 논밭에 다니면서 이제 살피기도 하고 또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또 필요한 부분들 확인해서 지원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죠. 목사님은 농사 안 지으시고요? 농사도 지실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다가 안 되면 농사나 짓지.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인 게 당연하죠. 농사 정말 과학적이고 많은 노동과 또 정성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말씀. 농사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목회하면서 그 자영업 조금 무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죠. 안 되면 뭐나 튀기지 뭐 이런 분들 그거 안 해봐서 그러신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처음에는 와서 몇 번 텃밭을 갖고봤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이거 다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그렇죠. 농사 이거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생각하면 이장님은 되게 주민 여러분 뭐 이거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방송 종종 해야 되고요. 해요? 뭐 산불 감시 기간에는 정기적으로 방송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은 뭐 마을 주민들 경조사까지 방송을 통해서 알리기도 합니다만 요즘에는 편해요. 편해요? 네. 예전에는 뭐 마을 회관 가서 마이크 잡아야 되는데 핸드폰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핸드폰으로 마을 방송이 되는군요.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도요? 국내에 있는 것처럼 방송이 가능한 게 요즘 마을 방송 시스템이죠. 그렇군요. 네네. 이거 뭐 인공지능이네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많이 편해졌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럼 그래도 어쨌든 스피커를 통해서 마을 전체에 이렇게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장님들은 되게 그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 그렇군요. 재밌네요, 목사님. 이장 목사님 만나가지고 좀 반갑습니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양양 광정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또 자원봉사 대장이며 마을 이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박재성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장으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지난 2020년 태풍 마이삭이 왔을 때에 무슨 마을에도 아마 피해가 있었나 보죠? 그 당시에 한 2시간 정도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마을 하천이 범람하기까지 놓였었죠. 근데 그때 목사님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다고요? 감사한 일이었죠. 그때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마을 주민 한 분 뒤쪽에 산이 이제 무너지면서 연락이 온 게 좀 대피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을 이제 모시러 가는 중에 교량이 무너졌어요. 다리가 무너지면서 제가 지나가는 차에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다리를 건너는 중에 무너졌다고요? 그 다리.
그래요. 급류에 이제 저희가 네. 차와 함께 같이 빠졌죠. 우와, 야, 그래요? 그 차 안에 있고 차가 둥둥 떠내려 가는 거예요. 제가 차를 끌고 가진 않았으니까 제가 차 운전하고 있었으니까 차 안에 있었고요. 세상에. 예, 그럼 어떻게 구조가 되셨어요? 구조된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빠지면서 잠깐 그 교각에 차가 걸려 있는 상황에 창문을 깨고 나왔는데 워낙 물살이 세고 그렇죠. 소용돌이가 일어가지고 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뭐 팔을 허우적대다가 그 다리를 지나가는 하수 관로가 끊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손에 닿고 그걸 잡고 나왔죠. 그럼 차에는 목사님만 계셨어요? 다행히 저만 있었습니다. 구조하러 가는 상황이어서 뭐 아마 모시고 나온 중이었으면은 뭐 그렇죠. 저도 그렇고 주민분도 그렇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요즘에 사실 비 피해가 많았고 집중 피해가 호우가 많아서 항상 나오는 게 요즘 차량들이 물에 빠지면 창문 열기 어렵다. 전혀 안 열립니다. 안 열. 그러니까 이게 또 수압 때문에 문 열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떻게 깨셨어요, 유리를? 다행히 이제 떨어지면서 그 교각의 앞부분이 이제 충돌되는 상황에서 유리가 깨졌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물이 차기까지 좀 기다렸었는데 물이 침착하시네요. 물이 다 찼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이론과 좀 다르군요. 그거 간혹 탈출 방법을 얘기하는 방송을 보는데 그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문 안 열립니다. 네, 다행히 그런데 그렇군요. 이제 유리가 깨져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팔꿈치로 마저 깨고 이제 글로 탈출할 수 있었던 거죠. 듣기만 해도 진짜 좀 답답하네요. 그거 얼마나 되게 두려웠을 텐데 물이 막 차오르고. 순간적으로는 당황은 했는데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두려움이나 뭐 나중에 트라우마 뭐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차는 어떻게 됐어요? 떠내려 가가지고 그 제가 떨어진 곳에서 거의 한 2km 정도 떠내려가서 그 하천 보에 걸려 있는 거를 걸려 있는 거를 주민분이 발견하셔가지고 알려주셔서 목사님 뭐 그냥 죽었다가 살았네요, 목사님. 예, 지금 진짜. 뭐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에 사택도 침수됐다고요? 교회와 사택이 낮은 지역은 아닌데 워낙 그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급격히 물이 불다 보니까 사택하고 교회도 침수가 됐었죠. 야, 이게 대단했겠네요. 그 주민들이나 혹은 교인들도 이거 뭐 사고 다 눈으로 보고 막 차 대롱대롱 걸려 있고 한 거 보면서 이거 뭐 거의 간증처럼 생각했겠는데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던 게 상황이 있고 나서 주민분들 말씀이 아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목사님 사셨지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맞아요. 고백도 맞아요. 똑같이 제가 생각하는 거 조금도 다르지 않게 말씀을 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렇구나. 야,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이장 봉사대장 계속 하셨네요. 목사님 대단해. 해야죠. 야, 구조해달라고 119가 아니라 이장님한테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는군요. 근데 동네 분들 뭐 TV 안 나오고 보일러 안 돌아가도 전화는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TV가 안 나와요. 그렇군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지난 5월달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다면서요? 뭐 예기치 않게 한번 쓰러지는 일이 있었어요. 지역 행사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쓰러졌었는데 지금은 다 회복이 돼서 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가족들이랑 걱정이 많으실 텐데. 뭐 교인들은 눈물바다가 됐고요. 그렇죠. 젊은 목사 먼저 보내면 안 되니까 하시는 마음이었는지 아무튼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염려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검사 받고 조금 안 좋았던 부분도 다 치료를 하고 이제는 뭐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뭐 아주 건강하시고 뭐 운동 되게 잘하실 것 같고 잘은 아니고 좋아합니다. 근데 하여튼 무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이웃을 위해서라도 그러시네요. 이렇게 지역사회에 참여하시고
그 교인들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목사님 되게 존경하겠는데요. 뭐 인기 최고시겠네 이 동네에선. 글쎄요, 뭐 아이돌 수준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도 좋아해 주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근데 고향은 태어나신 거는 경북 청도시네요. 네, 소싸움으로 유명한 경북 청도가 네. 이제 원적이고요. 네네. 살기는 수원에서 거의 성장했습니다. 수원, 뭐 화성 쪽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화성, 네네. 네. 저희 어머니 고향도 화성인가요? 네, 화성이죠. 비봉면. 아, 비봉이요? 그 옆에 네. 매송면이. 매성 있고, 네,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 모태신앙이시네요. 예, 네. 모태신앙 맞고요. 못됐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럼 이제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생활 잘하셨겠네요, 목사님. 뭐 어머니 등에 손에 이끌려서 네네.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잘했다라는 표현은 부끄러운 소리 같고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길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중학교 때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교사까지 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기회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께서도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 자녀란 이유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교사를 했던 것 같고요. 아동부 교사를. 네네. 그리고 학생부 청년부 일도 맡아서 하기도 하고 뭐 성가대나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찬양단도 조직하시고 청소년 때. 네. 그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교회학교 당시 같이 섬겼던 누님들하고 형님들하고 같이 네. 찬양단을 조직해가지고 시골 교회 치고는 80년대 중반에 네네. 그런 찬양단 조직이 쉽지 않았었는데 시작을 했었죠. 제 예상해 보건데 목사님 어릴 때나 지금이나 그냥 부지런하게 하셨네요. 뭘 해도 열심히 하고, 예, 그러신 분이네요. 잘은 못해도 예.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바로 신학교를 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네. 뜻은 목회에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렇군요. 예. 제가 수학 교육을 전공했었고 네네.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은 군인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어서 예, 신학과 목회는 뭐 저한테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학교육과를 가시고, 네. 그리고 졸업 후에는 학사장교로 군 임관하시고, 네. 여기까지 그냥 순탄하게 쭉 가시네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재미있게 대학생활 마쳤고 이내 임관해서 한 8년 동안 전후반 각지에서 군복무를 했으니까 나름대로는 잘 되어 가는 것 같았어요. 네. 그때도 강원도에서도 근무하시고. 예, 강원도 화천에서 예, 지금은 없어진 부대지만 이기자 부대에서 중대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때 그때도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어요. 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그때 네. 당시에 같이 복무했던 중대원들께는 너무 미안하죠. 예. 근데 이때도 뭐 임관할 때도 소위 임관하실 때도 성적이 그렇게 좋으셨다면서요? 네, 동기들 중에서는 제일 좋은 성적을 얻었었고요. 네. 그 이후에 각종 교육기관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었었죠.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말이 그렇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 장교 임관하시는 분들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단하시네요. 그 이제 중대장 하시고. 네, 중대장 마치고 전역을 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사실은 이제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멘토 되셨던 목사님은 목회를 했으면 하는 마음을 늘 가지셨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셨고요. 사실은 듣기 싫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마 목회하면 어떻겠니란 얘기였던 것 같아요. 또 남들이 그러는 건 또 조금 좀 듣기 편하지는 않죠. 또 제 뜻은 그게 아니었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늦게 신학을 했고 지금 19년째, 20년째 양양에 있는 거죠. 그러면 군 전역 후에는 뭐 바로 신대원을 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좀 1년 반, 2년 가까이 하다가 그리고 뒤늦게 결심하고 신학대학원 가서 3년 과정 마치고 그리고 바로 현장으로 나왔죠. 그런데 신대원 가셔도 목사님 성격에 뭐 그냥
차분히 앉아서 공부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공부하고는 공부머리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손발이 바쁘면 바빴지 머리 쓰는 일하고 저는 별로 친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신대원 때도 대학원 원우회장 하면서 딱딱 그거 맞으시는 것 같아요. 원우들 형편 살피고 또 저희 교단 내에 3개 신학교가 있는데 그렇죠. 그 3개 신학교 연합 모임 결성해서 또 함께 모여서 활동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네요. 정말 목사님 지금의 모습이나 신학대학원 다니던 30대 초중반의 모습이나 아마 거의 비슷하셨을 것 같네요. 오늘은 양양 광정감리교회 섬기고 계시는 우리 박재성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박재성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이시면서도 군 장교 출신이시고 또 지금은 양양 자원봉사대 대장이시고 또 지역의 이장님이시고 일부 때 들은 얘기만 해도 좀 목사님 정말 이런 분을 왜 몰랐나 싶어요. 이런 분을 왜 몰랐나. 진짜 양양 분들은 목사님 많이 아시겠는데요? 대부분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네, 그렇죠. 마을이 크지 않아서 양양군이 한 2만 8천 명 정도 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눈 있고 귀 있으면 아마 저 알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조금 이제 군대 장교 마치시고 전역하신 이후에 신학대학원 이제 가시고 원우 회장까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사역지를 가시는데 거의 양양을 거의 처음 오신 거나 다름없네요. 그러면 양양이란 지명 자체를 몰랐었어요.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사실은 이제 그 양양으로 올 계획은 없었고요. 그 서울에 개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계신 선배 목사님께서 그 지역 교회가 도와주셔가지고 개척을 준비하는 중에 바람 쐬러 왔다가 그냥 눌러 앉게 됐어요. 표현 자체가 그런데 바람을 쐬러 왔다가 또 눌러 앉는. 그때 대학원 그렇군요. 직원이었던 친구하고 그 선교훈련 업무 마치고 나서 정말 바람 쐬러 가자고 해서 이제 같이 왔다가 전임자께서 이제 이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차에 후임을 오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저한테 제안을 하셔가지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밥 한 끼 먹고는 아주 참 그럼 보면 목사님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 목사님들은 말씀을 한마디 하셔도 저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한다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또 하나님 인도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딴 데 가야 되는데 목사님도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이잖아요. 전도사였죠. 신대원 졸업하고. 전도사라는 표현도 어려운 게 졸업하고 나서 임지가 없었으니까 그냥 백수였죠. 신대원 졸업생. 신대원 졸업생 그리고 백수. 결혼을 하셨어요 그때? 그때 결혼했었죠. 결혼을 했고. 근데도 뭘 보고 오라고 하는 거죠? 뭐가 보였겠지. 제가 보니까 그분은 가야 됐기 때문에 저를 오라고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라고 했어요. 순종의 결단을 하신 거네요. 그리고 다만 이제 집사람 아내한테 이제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은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시죠. 저희 혼자 가시죠 아니고 같이 가죠. 다행히 같이 왔습니다. 저희 아내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사모님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중매입니다. 중매로? 춘천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저기 그럼 확실하죠. 춘천은 잘 안 와야 되는데 처갓집이 가까워서. 그래요? 뭘 안 오긴 왜 안 와요? 오셔야죠. 그러면 군복무 시절에 결혼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이제 모교회 목사님이 소개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만났고 이내 결혼했죠. 아이고. 그러면 양양으로 가실 때 자녀는 있으셨어요? 큰아이 있었고요. 둘째는 없었고. 그럼 양양 가서 이제 둘째를 낳으신 거네요? 네. 근데 담임 전도사가 이제 되신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 거기서 이제 뭐랄까 목사 안수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3년 과정 마치고 그리고 안수 받았죠. 그럼 처음 간 양양은 어떠셨어요?
깜깜했죠. 깜깜한. 저희가 저녁에 갔어요. 밤에는 깜깜하죠. 네, 밤에는 깜깜한데 네. 그 당시에는 저희 마을에 가로등 하나 없었어요. 근데 시골 분들이 네. 해만 떨어지면 주무시더라고요. 해 떨어지면 자야죠. 예. 네. 그래서 뭐 밤문화가 없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도착한 게 수원에서 출발해서 9시쯤에 양양에 도착했는데 뭐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교회만 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고요. 그 첫인상 그때 오래 가는데 네. 생생하잖아요, 기억이. 네. 지금도 양양 상광정리 그러면은 그냥 깜깜한 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군요. 그때 뭐 차를 가지고 가셨어요? 네. 그래도 차 가지고 가셔서 사모님이랑 이제 사택에 이사를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첫 목회를 시작하신 거네요. 그냥. 그렇죠. 뭐 첫 목회가 지금까지 이어오신 거니까. 뭐 이대로 가면은 마지막 목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네요. 그때 뭐 교인들이 좀 나오셨었나요? 그 깜깜했던 그 밤에? 저희가 이제 처음 만남은 밤에 이루어졌고요. 네네. 이삿짐을 가지고 갔는데 세 분이 교회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다 80대. 예. 살아계시면 100살 넘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미 다 먼저 가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분들이 다는 아니겠지 싶었는데 거의 그분들이 다였죠. 예. 저희 교회도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다 보니까 뭐 모이시는 성도들의 연령도 높았고 숫자도 많지 않았던 게 뭐 19년 전 저희 교회 상황이었죠. 목사님 좀 대단하시는 게 역사는 100년 된 교회지만 성도는 정말 적은 그런 시골의 전형적인 농촌형 교회인데 젊은 30대 전도사님이 가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하신 거는 좀 많이 좀 어떤 모델이 될 만한 분이시다. 목사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강의 좀 하셨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진 않으세요? 그렇게 서운했던 것 같아요. 가족처럼 내가 케어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교회 공동체면 어떻겠나라는 얘기를 늘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루어졌고요. 지금 뭐 농촌 지역 사실 인구가 적어지고 또 교회 사역에 대한 활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목사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겠지만 지금 있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농촌 목회자들에게 좀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농촌 교회 현실이 지금 농촌의 현실만큼이나 미래가 어둡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버티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면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없을 거야라는 생각이 먼저 있다 보니까 찾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와서 한 1년 동안은 내가 뭐 하고 있지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했고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한 해를 마치고 나서 다음 해부터 이제 찾기 시작한 게 그러다 보니 하나씩 둘씩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이 보여졌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농사도 잘 못 지시는 분인데 사실은 마을 주민들한테는 정말 빵점짜리 목사였겠죠. 근데 지금은 모두가 필요할 때 연락을 하는 마을의 지킴이고 보안관이고 이장님이시니까 어떤 하나의 진짜 현대 2020년대의 농촌 목회의 대안이 되시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네요. 대안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목회와 마을 이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장과 목사였던 공통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네. 이장과 목사.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 이장과 군수였나요? 군수와 이장이었나요? 있었죠. 그러면 목사님 자녀분들도 그 양양 거기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녔겠네요. 큰 아이는 수원에서 학교를 다녔고요. 작은 녀석은 지금 고3인데 양양에서 출생해서 지금 한 번도 양양을 벗어난 적이 없고요. 그렇네. 완전 지역민이네요. 서울에 지하철이 있는지 모르는 녀석입니다. 아니야, 모르진 안 타본 건 해도 있는 줄은 알겠지. 그런 거를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해 못했기 때문에
티켓을 끊을 수 있을지 제가 걱정스러운 녀석이 작은 놈이죠. 제가 제주도 토박이분하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주도에는 기차가 없대요. 아 예? 네, 기차가 없고 강이 없고 뭐 그렇다는데 그래서 기차를 타고 언제 타요? 그랬더니 군대 가면 기차 타본대요. 군대를 왜 논산이나 뭐 이렇게 예. 가시니까 가가지고는 그래서 평생에 그때 처음 기차를 타보셨다고 뭐 그러는데 세상 양양 살면서 어떻게 전철을 못 타봤다는 그거 좀 이상하네요. 한번 가물로만도 한데 고3이면 기회가 되면 한번 서울 여행 한번 가겠습니다. 그 이장님, 네,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목사님 아직 60은 안 되셨지만 앞으로의 목사님의 계획이 뭐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제 제가 50대 중반인데 네네. 앞으로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또 이제 목회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았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광정교회에서 마지막 목회지가 아니겠나 생각을 하면서 다음 세대의 또 다음 분들이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드는 게 제가 남은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교회 건물을 좀 건축을 하고 싶고 뭐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부지는 구입을 해놓은 상태인데 뭐 좀 더 이제 의견들을 모아서 어떤 방법으로 그 숙제를 풀어 나가야 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지금까지 그 건물은 한번 처음 지으시는 건가요? 아니 교육관은 교육관을 졌고요. 네, 교육관을 졌던 것도 그 당시에 이제 뭐 일시적이었지만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었던 게 그 당시 건축의 어떤 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교회 건축 부지를 구입한 그 자리에 같은 지역인가요? 아니면? 네, 같은 마을 안에 있고요. 네, 저희 현재 교회에서 한 300m 정도 이격돼 있는. 네. 그럼 이제 지역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이 다목적인 공간이 되면서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 또 되겠네요. 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 게 저희가 사실은 교회 건물이 일주일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예배 시간 몇 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그렇죠. 비어 있다 보니까 그냥 방치하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하고 더해서 뭐 소득까지 같이 그 기대할 수 있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은 실제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과 소득이 있어야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이 되겠네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마찬가지로 목사님도 이제 후배 네. 혹은 후임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30대 사역자들, 네. 지금의 젊은 사역자들이 이런 우리 광정교회 같은 이런 농촌 지역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저런 사역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큼의 어떤 경험을 좀 나눠줄 필요도 있지 않으시겠어요? 뭐 기회가 된다면은 좀 만나고 싶고요. 농촌의 어떤 현실, 또 농촌의 어떤 필요, 또 농촌 교회의 어떤 사역과 생존을 위한 부분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기회가 있다면은 좀 나누고 싶고요. 왜냐하면 좀 낯설어요. 저도 처음에 와서는 19년 전에는 그 저희 마을, 저희 교회가 너무 낯설었어요. 저도 수도권 쪽에서 평생을 살다 보니까 사실 이런 환경이 처음 경험하는 환경이어서 그 속에서 정말 버티기도 쉽지 않았고요. 네. 그 낯설었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응하고. 근데 나이는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좀 이렇게 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 열정을 내는 것.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좀 무기력하게 있고 하는 경우는 좀 안타까운데 목사님 같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좀 특별하시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20년을 한결같이 이렇게 지치지 않고 열정을 내셨어요? 좀 미련한 것 같아요. 네. 단순하고요. 단순하고. 예. 야. 방향이 잡히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좀 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떤 뭐 중간에 번아웃이 오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어요? 있었어요. 한 번 있었죠. 네. 정말 내가 뭘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한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손을 놓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뭐 그럴 때마다 동기부여가 될 만한 일들이 또 저한테 주어졌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위기 속에서도 또 버텨올 수 있는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도 좀 사역을 같이 분명히 도우실 것 같은데. 뭐 다른 사역 같이 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또 저하고는 성격이 너무 달라서요. 다르신 분. 예. 네. 정말 내향적이고 지고지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서 춘천 분들이 좀 지고지순하죠. 그런가요? 예.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역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격려해주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사실은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가족들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하거나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불평불만 없이 잘 살림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그렇네요. 목사님이 이장을 하든 봉사대장을 하든 가정을 지키고 양육 자녀들 키우고 이런 아주 사모님의 내조가 뭐 분명하셨겠네요. 네, 뭐 생활비 안 줘도 뭐라고 불편 안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생활비나 혹은 교회 사례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농촌교회가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목사님 그거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런 것들은? 뭐 사실은 교회에서 뭐 제가 사역할 수 있을 만큼은 그래도 그 지원을 하고 협력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생활비는 전혀 제가 안 줬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집사람이 기회가 돼서 그 초등학교에 방과후 교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많은 또 견제력 도움이 되죠. 네. 뭐 지고지순한 게 아니라 다 역할을 하셨네요, 목사님.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짜 앞으로의 목사님이 걸어가실 길은 또 후배들에게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고 지역민들에게는 목사님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만 봐도 지역민들한테는 목사가 저럴 수 있구나, 네. 교회가 저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변화들이 있으리라고 보내서 양양 한번 가보고 싶네요, 목사님. 꼭 초대하겠습니다. 네. 오시면은. 예. 야, 목사님 참 대단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오늘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뭐 이대로 사는 것들이 처음처럼 네네. 남은 마지막 시간까지 한결같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이장 일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라겠고요. 오늘 양양 광정감리교회 박재성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우리 박재성 목사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